자, 최양호의 국제시장 오늘도 역시 긴급 진단 시간으로 저희가 형식을 바꿔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긴장 상태 속에서 과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뻔뻔하게 미국 자산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아주 강공을 펼쳤었는데 지난 밤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안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군사력을 이란에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속내가 뭐예요? 야, 진짜로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네네.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외교가의 그런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란이 이번에 공격했을 때 굉장히 절제된 그러한 이 상황을 지금 연출했거든요. 이란도요? 예. 자기네들은 이제 80명 사상자가 냈다고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사상자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새벽 3시에 지금 여기를 때렸습니다. 네. 이제 키사스라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외교 원칙인데 딱 이 술레이마니가 죽은 시간에 맞춰서 보복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외면적인 부분을 봐서는 그럴싸하지만 내면적으로는 3시 30분 그리고 그 기지에는 1,500명의 미군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다 잘 때거든요. 네. 그리고 요번에 그 트럼프의 연설에서 잠깐 비쳤는데 사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네. 공격하는 거를. 그렇다면은 굉장히 절제된 반응을 보임으로 해서 일단은 물꼬를 잘 텄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 아침으로 앞으로 이제 핵에 대해서 재협의를 하겠다 등등의 좋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습으로 좀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요? 일단 공격은 감행은 했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큰 문제를 일으켰다가는 우리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좀 절제된 공격을 했고 네. 그러면서도 너무 이제 본인들도 너무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란 측에서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일단 협상안을 내놨죠. 네. 이란에 대한 새로운 핵무기 협상을 하겠다. 이를 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연결돼서 가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림의 큰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란 그럼 우리가 중동 사막의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참 우리 꼬마 친구들이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꼬마 친구들이요? 이란을요? 알라딘의 나라거든요. 알라딘의 나라고 네네. 사실 이란이 중동의 사막 속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18위, 19위 가는 나라고요. 인구도 8천만, 한 9천만까지 육박되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가 이란의 원래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나라이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으로 바꾸면서 종교적인 그런 대원칙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트럼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이란과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남하 이 미국과의 세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가 사실 굉장히 미국하고 친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친러시아로 돌았죠. 그렇죠. 터키와 이란이 딱 선을 그으면서 러시아가 남하할 수 있도록 지금 판을 깔아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오바마 때 그걸 터줬다는 거죠. 핵 협상을 통해서? 예. 그래서 오바마의 최대 외교 성과라는 이란 핵 협상을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파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련이 내려오는, 러시아가 내려오는 거는 더 못 봐. 그러니까 이번 연설문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다면 나토가 좀 더 개입을 해달라. 이런 등등 했을 때 지금 사실 중동의 패권 이런 부분들에서도 사실 러시아의 남하가 가장 이번 사태 뒤에서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먹었죠. 그다음에 지금 이란에 대해서 러시아의 이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 원유, 석유를 가지고 패권 전쟁을 하는 중동의 중요성은 떨어졌지만 네. 그래도 러시아가 중동의 어떤 틀을 잡는 데 대한 그러한 싸움의 큰 축에서 보면은 지금 한 파열음이 지금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이 점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바로 시리아로 어저께 긴급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러시아랑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게 왜 갑자기 딴소리 해?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게 러시아랑 미국의 상황을 보건대 이들이 뭐 냉전 시대처럼 뭐 무기를 갖고 지금 어떤 경쟁을 그렇습니다. 한다기보다는 네. 약간 에너지 전쟁을 좀 펼쳐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어제 또 러시아가 터키 파이프라인을 개통을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러시아는 에너지 패권을 계속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미국도 에너지 패권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가운데서 러시아는 그러면 에너지 패권을 찾기 위해 땅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란이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 패권을 좀 죽이기 위한 굉장히 요충지가 될 것 같은데요. 요충지중에 요충지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란과 터키가 막아줘야 되는데 네네. 지금 터키는 넘어갔고 네. 이란 지금 뭐 넘어가느니 마느니 하고 특히 이제 친러시아 국가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패권이 굉장히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란이 사실은 중동의 석유 매장의 반 이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도 산유국이죠. 이란도 또 산유국. 거기서 뭐 이 감산이라든가 증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 네네. 골치 아픈 거죠. 아. 사실 미국이 지금 뭐 전 세계에 지금 패권을 잡고 있는 것 중에 세 개 축이 있는데 달러화, 네. 군사, 그다음에 셰일가스거든요. 네. 그 한 축을 지금 러시아에서 또 위협을 하고 있는 거네요. 위협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뭐 이 뭐 일전을 불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이 중요한 요충지인 이란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란과 어떻게든 협상도 하고 협력도 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란과 미국의 그 관계 회복이 이렇게 어려운 건 왜 그럴까요? 오바마가 네. 이제 이 핵 뭐 이런 때 이란과의 그런 어떤 핵 협상을 하면서 사실 1,500달러를 현찰로 줍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그때 사실 이제 판단을 미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이 다 지금 어디로 갔냐면 레바논의 헤즈볼라, 네. 그다음에 하마스 이런 데로 가고 IS까지 가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란이 뒷돈을 대고 뒷배경이 된 부분 그거부터 이제 깨고 나가야 이란은 들어오겠다. 네. 이란이요. 굉장히 미국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네. 높은 나라입니다. 이란에 가서 휴지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요. 크리넥스라 그러면 됩니다. 그 미국, 정도로 네. 예 이란도 굉장히 먹고 소비하고 쇼핑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예요. 옛날 페르시아의 그 네네. 국제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란과 이 미국과의 관계가 사실 뭐 이 애증이 굉장히 교차가 됩니다. 네네. 뭐 1953년도부터 해서 이 반란 뒤집어지는 거 1979년도 등등을 해오지만 사실 이란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미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란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미국과의 어떤 이 뭐 적대적 감정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간다는 것들이 네네. 훨씬 더 난다는 이 판단들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고모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발표가 됐는데 이라크 그린존 이게 이제 그 그린존이라고 하는 곳이 1월 초에 있었던 대사관들이 몰려 있는 네. 그 안전지대를 말하는데 이라크 그린존에서 지금 두 발의 로켓 공격이 발생을 했다는 속보가 좀 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장 막판에 좀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나 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하여튼 뭐 네. 하메네이가 2차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이 자기의 정당성이라든가 네. 처절한 보복에 대한 지금 뭐 국내용으로 보이지 사실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재 뭐 제 판단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하여튼 일단 뭐 이 트럼프가 자기 연설을 통해서 핵무기 안 되고 핵에 대해서는 다시 뭐 협상을 하자. 그리고 자기는 절대적으로 군사적인 옵션을 앞으로는 안 쓸 것이다. 네네. 등등의
가이드라인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행히도 지금 선물 시장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뭐 지수 선물 시장이라든지 아직 딱히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이 이제 좀 완화가 된다는 가정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좀 산업계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이란에 14개의 우리 건설회사가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네. 일단 미국 증시가 지금 뭐 사상 최고치 다시 경신하면서 쭉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굉장히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제한적인 영향 네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유가만 안 올라주면 그렇죠. 그래도 큰 부분이 없고요. 사실 유가 오르면요, 저희가 정제 마진, 석유화학 쪽의 정제 마진이 굉장히 이제 박하게 되면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또 뭐 화해 무드까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격화되는 무드가 아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 부분들은 굉장히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뭐 전체적 산업적인 면에서의 이 영향 굉장히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제가 한 가지 놓친 점이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왜냐하면 그 중국의 원유 수입 가운데 70%를 그 중동 이란을 지나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그렇죠. 좀 하고 있거든요. 중동도 꽤 많이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겠네요. 중국도 그렇죠. 아, 중국도 중국. 그렇고 중국은 사실 또 여기가 막혔을 때 러시아에서 갖고 오는 또 이 컨텐전시 그렇죠. 플랜을 갖고 있었고요. 등등인데 뭐 일단 이 다변화된 확보를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무역선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 여기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저기도 지금 뭐 뭐 원유가가 올라가면 중국도 굉장히 불안한 그렇죠. 처지에 처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도 올라갔는데 원유 가격까지 올라가 그럼 뭐 버리면 네. 거기 진짜로 거기는 물가에 관해서는 그러니까요. 뭐 전 세계가 겪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네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이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 뭐 지금 상황까지 봤을 때 뭐 안정화된 것 같지만 최양호 고문께서도 이제는 거의 이제 매부듭은 지어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 내려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광고 보시고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